네, 충청과 호남, 경북 지역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양의 비가 적어도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폭우 피해 상황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전국적으로 지금 폭우 피해가 속속 집계가 되고 있고 예상보다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지금 차량 고립 사고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침수가 돼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녁에 당국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량 10여 대가 아직도 침수된 지하차도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10여 대가 침수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CCTV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안에는 정말 몇 명이 침수돼 있는지 또 몇 대의 차량이 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요. 그러나 지금 또 밤이고 또 안에는 또 물을 또 펌핑을 해야 되거든요, 밖으로. 그런 것도 쉽지 않고요.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4월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복구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파악으로는 차량이 19대 침수됐다. 브리핑에서 이렇게 발표가 있었고요. 경찰 파악으로는 차량 15대가 침수돼 있었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종합해 보니까 제1지하차도에 넉 대가 침수돼 있었는데 여기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2지하차도에 차량 15대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CCTV를 통해서 지금 확인된 상태고 11명 실종자가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이다. 자, 브리핑 내용을 좀 종합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이게 침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근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이게 좀 선제적 대응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인근 세종에서 기록된 게 한 3일 강수량이 460mm 정도 되거든요. 인근 공주가 한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불가항력적인 그 많은 비가 내렸기도 했는데 과연 그런 어떤 원인들은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그 최근 3일 동안 많은 비가 내린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데 산 쪽은 아니지만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로 다 높아졌고 뭔 얘기냐면 어찌됐건 지반이 굉장히 지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토양 그 함수 지수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비가 많이 와가 1년 내릴 양의 거의 많은 곳은 이상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반이 지금 어디 할 것 없이 매우 약해서 철도 주변도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 지하차도 또 그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등 굉장히 하여튼 그런 어떤 물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재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소방 당국이 지인분 말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8시 35분에는 통과를 했는데 38분에 수몰됐더라.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그렇다면 이제 3분 안으로 이제 침수가 됐다는 건데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내리는 비의 양은 시간당 분당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비가 내리면서 어떤 지하차도나 저지대에서 쌓이는 시간은 초당 몇 미터씩 올라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당 몇 미터씩?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물들이 낮은 곳으로만 오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물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최대한 많은 양이 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이지만 이 3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19대 차량에 있는 사람들, 차량도 아무 효과가 없어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대피가 전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강우량이 이렇게 많이 내릴 거다라는 예보가 이미 있었는데요. 통제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게 지금 기상청이나 정부나 여러 가지로 비가 많이 온다고도 예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출근하기 전에 국무총리에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과잉할 정도로 대비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지금 마음으로는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방법론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홍수 대비도 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상청에서 시간당
몇 미리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시간당 몇 미리가 왔을 때 어느 취약 지역에 몇 가구가 침수되고 예. 지하차도 몇 개가 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도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럼 당국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제방이 이렇게 붕괴되는 것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안전에 대한 대처 능력이죠. 예. 왜 제방에 물이 넘치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예측을 했어야 된다. 당연히 예측을 했어야 되겠죠. 예측을 왜냐하면 하고 통제를 했어야 된다. 그렇죠. 내리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내리는 양을 모르면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데 내리는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모여지면 제방이 무너지거나 뭐 원류가 되거나 뭐 오버플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지 예. 않습니까? 그게 예측되면 그 차후적으로 2차, 3차적으로 어떤 피해가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고 마음만 앞선 것이죠.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죠. 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기후는 정말 그 대기 어떤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후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은 10년 전 대책, 아날로그 수준으로 머물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네. 접근. 요즘은 정말 그 최첨단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나 어떤 기술들이 이런 제방이나 안전에도 꼭 실용화돼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승배 본부장께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나오셔서 장마 패턴도 지금 달라지고 네. 있고요. 우리나라 기후 상황 전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조금 지금 상황에 맞는 접근, 네. 과학적인 접근 이걸 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것도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유난히 한 5월부터 예. 각 언론이 굉장히 올여름 그 날씨를 염려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오히려 너무 오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여러 차례 올여름 그 이상 기후 패턴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얘기들을 했는데요. 역시 올해 어김없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은 한 좁은 지역에 뭐 어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양이 우선 내렸거든요. 이걸 대비해서 뭐 각종 시설들을 한 100년 전부터 해왔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2020년 그 최장 54일 그 장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 해에는 또 4개 태풍까지 더해져서 또 역시 그 소가 지붕으로 막 올라가고 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정체 전선상에서 우선 이 전선이 좀 오르락내리락 해줬어야 되는데 꽉 이 공기덩어리가 어떤 묶어놓은 것처럼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그 수증기가 저 동남아에서부터 뜨거운 수증기들이 그냥 완전 계곡을 이루었거든요. 예. 거기에 상층에서 찬 공기가 와서 부딪혀 주니까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역시 예상을 했거든요.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많은 곳은 300mm 이상 올 것이다. 이상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결국은 저런 그런 큰 피해 또 인명 피해가 예.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여름만 그럴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년엔 더 큰 그 재난이 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엘니뇨가 지금 잠깐 시작됐는데 내년에는 아주 엘니뇨가 깊은 그런 영향을 주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우려가 되는데 매년 우리나라가 겪는 저런 홍수 피해입니다. 예. 장기적인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지하철도에 15대 차량이 지금 침수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인명피해가 또 발생할까 봐 좀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 구조 인력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구조대가 들어갈 공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하차도 그 용도가 지금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거리 교차로 없이 하나는 지하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하차도가 뭐 어떤 역할을 해버리냐면 물탱크 역할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들어가서 구조를 하려면 그 물을 다 뺀 다음에 네. 빠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밖에서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게다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예. 특히 또 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지진 않고 빠지지 않고. 들어오기는 네.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막이 그 작업 공사를 한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물막이를 작업을 하더라도 예. 지금 들어있는 물을 빼더라도 예. 지금 하루 이틀에 뺄 수 없어요. 최소한 4, 5일이 지나야지 물이 다 뺄 수가 있거든요. 3시간 정도 뒤에 뭐 구조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던데 이건 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구조 작업을 하게 된다면 네. 지금 물을 뺀 상태가 아니고 잠수해서 아마 지금 익사된 사람, 어떤 예. 심정지 된 사람, 아니면 뭐 사망된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방법이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을 다 빼고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은 이 공간 안에 대피할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런 공간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피 차 안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공간? 지하차도 지하차도 내에서 공간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기적의 공간이 있을 기적의 가능성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없다. 예. 지금 근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네. 공간을 좀 만들어 놓는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큰 터널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만 지하차도 우리가 봤을 때 평상시에는 그리 크지 않는 지하차도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큰 차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피로나 대피소가 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원들 안전도 좀 고려해야 되니까요. 좀 쉽지 않은 상황, 좀 안타까운 시간들이 좀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차량을 타고 있는 가운데 물이 이제 계속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지하차도나 하천 계곡에 빨리 내가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 바퀴에 한 3분의 2 이상의 물이 찼으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요.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물을 만나게 되면 빨리 신속히 통과를 해야 되겠고 정 안 되면 빨리 차를 놓고 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점점 물이 차 들어오면 예. 차 안에 물이 아직 안 찼을 때 밖에 물의 높이가 넘으면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도 열 수 없는 그런 수압이거든요. 예. 그런 때는 이제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깨로 그 문을 좀 열어서 물을 차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바깥과 차 안에 물 높이가 같아지면 그때 이제 조금 열기 수월하니까 그러고 그래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 물에 들어오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의 위력을 본 게 스쿠버 2011년도에 그 쓰나미 봤지 않습니까? 물이 밀려올 때 속도, 사람이 아무리 뛰어가도 사람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게 물의 그 어떤 속도이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다거나 할 때 그 속도는 뭐 굉장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빠른 거니까 하여간 그런 현장에서 우선 벗어나야 되고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지하차도 자체도 가능하면 이용을 안 이용하지 해야죠.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혹시 뭐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안타까운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가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미 지금 차가 들어갔거든요. 가다가 지금 물이 갑자기 오니까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탈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압이 굉장히 세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차 안에 있는 공기 압력과 밖의 수압에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유리창을 열어서 문은 열지 못하니까요. 열어서 물이 들어오게 하려는데 이미 또 전기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동인데 수동으로 이게 할 수도 문을 열 없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물이 들어오잖아요. 결국 차 안에서 감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탈출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지나갈 경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유리창 문을 내리고 지나가라는 이런 내리고. 네, 내려놓고 그래야 물이 들어오면 물이 수위가 같아지면 네. 수압이 같아지니까 쉽게 열려지는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중요한 요령이네요. 일단 지하차도를 지날 때 비가 올 때는 네.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지나가는 거. 자, 이거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충북 괴산댐이 원료하면서 인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댐이 원료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있는 이제 홍수 조절을 위해서 큰 다목댐 같은 경우는 미리 만수위가 되기 전에 물을 이제 빼기 시작하는데 이 괴산댐 같은 경우는 넘쳤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저 교수님이 아마 더 자세히 아실 텐데 자 댐이 넘쳤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집안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댐이 넘쳤을 때 예상되는 피해는 그 댐 하류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침수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댐이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댐이 만약 무너졌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넘쳤다는 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또 큰 피해인데 문제는 빨리 대피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주변의 어떤 인명 피해는 예. 좀 어떤지 네, 그래도 궁금합니다. 안전하게 좀 대피를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댐이 넘친 게 2차례인데 이게 2번 다 괴산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댐이 넘쳤다는 얘기는 댐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도를 떠나서 댐은 다시 건설을 하든 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보완을 하든. 그렇죠. 예. 새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댐이 물을 막으려고 댐이 넘쳤어요. 그러면 역할 전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기후는 계속 이변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죠. 예.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대책을 세워달라 주민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괴산댐 같은 경우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최고로 신속하게 예. 점검을 하고 지금 기후 대비해서 어떤 이주민들을 완전히 대피를 하든 간에 이번 여름 동안에라도 안전을 대비해서요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댐이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기상청이 또 예상 강수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밤사이 어느 지역에 집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기상 레이더, 비구름의 이동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북쪽이 아닌 남쪽. 그래서 양 늘린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올리진 않았고요. 지금까지 왔던 그 예상 강수량들을 에서 지금까지 내린 양들을 빼고 앞으로의 예상 강수량을 했는데 많은 곳은 이제 한 200mm 이상 더 내일까지 올 것이다. 그게 주로 전라도, 경상도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찌됐건 지금 장마 정체 전선이 계속 머무르면서 예측이 좀 비교적 정확한 3일 이내에서 예상을 해보면 비가 계속해서 지금 내리는 지역들이 주로 남부지방이 적어도 내일까지는 지속이 되고 이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한 19일 이후에는 일시 중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날씨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근데 정체전선이 지금 제주도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비가 오지 않던 제주도 쪽에 이제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올라오는 다음 주 후반경에 또다시 장맛비가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이 한 2, 3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또 한 차례 고비가 되는 지역은 지금까지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 그 지역보다는 좀 약간 밑으로 남쪽으로 그 지역이 불과 수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100km, 200km를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비가 오는 지역이 정확히 무슨 군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은 못하지만 오늘 낮 동안 어제와 오늘 낮에 많이 내렸던 지역보다는 약간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지금 각 기상청의 기상 레이더 영상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산사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간 이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에 그 물을 머금는다 이런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산사태주의보도 지금 상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산사태 정보는 이제 산림청이 담당을 하는데요. 산사태 위기경보라는 거 있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있고 주의보가 있고 산사태 위기경보가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그러니까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12개 시도에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하게 내려졌거든요. 자, 12개 시도가 동시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하게 내려진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처음인가요?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가 지금 그러니까 넓은 지역 규모로 지금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개 어느 한 시군 그런 특정 지역에만 내려지는데 그다음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는 이제 산림청 산하의 산림과학원에서 발령을 하는 건데 산림 토양 함수 지수를 분석을 해서 내는 건데 그게 100 이상일 때 산사태 경보 80% 이상일 때 산사태 주의보를 내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산사태 경보 또 산사태 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돼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12개 시도에서 지금 심각 단계니까 어찌됐건 그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내려진 조치고요. 그만큼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아까 지하차도도 무너졌듯이 더 큰 어떤 그런
재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토양 함수 지수가 100%일 때 산사태 경보가 네, 발령. 지수니까 100일 때. 100일 때. 네. 근데 이미 100%가 100일 때가 지금 많이 있어서 있어요. 예. 그 보은 뭐 이런 지역들은 그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우리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있듯이 그런 강도가 있는데 네. 예. 또 많은 지역이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어찌 됐건 집안의 그 어떤 그 함수 토양 예. 물을 얼마나 머금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내는 거니까 지금 조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예. 예. 앞으로 여기에 조금만 물을 더 쏟아지면 그게 이제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미 뭐 경북 지역에는 산사태 피해가 큽니다. 사망자가 뭐 10명이 넘게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산사태가 일어나면 또 주택 매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산사태가 나면은 이제 주로 그 시골에 있는 집들이 많이 매몰이 되잖아요. 예. 근데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에 있는 집들은 오래됐어요. 또 노후화됐고.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어떤 자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또는 그 지역에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더 특단의 어떤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은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산사태 나도 어떤 징후가 있거든요, 있기는. 그러나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갑자기 이제 그 내부에 어떤 예. 소리가 난다 할지요. 이 소리가 난다 할지. 이 소리는 그 내부 토질이 어떤 변형이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나오는 곳인데 오늘따라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물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토질 내부가 지금 어느 정도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예. 물길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시각적인 징조고요. 또 경사대에 있는 나무들이 어떤 뭐 쓰러져 있거나 뭐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돌이 하나씩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평상시하고 다른 징조이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보이게 되면은 뭐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평상시와 다른 현상이 감지가 그렇습니다. 되면 일단 대피하는 네. 것이 방법이다. 자, 일단 오늘 여러 지역에 비 예보가 또 나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대가 낮은 곳에 사시는 분들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안에 물이 역류하거나 들어왔을 때 차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요령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금 2, 3일에 한 400mm 이런 비가 오면 뭐 그 넘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그 도시가 다 덮여 있거든요, 포장으로.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농촌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강이 넘치거나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예. 뭐 그런 면에서의 어떤 항상 오늘 밤 그 기상 정보 확인하면서 그 내가 있는 지역에 그래서 네. 물이 들어올 때 그 물을 막으려고 뭐 타월로 막는다거나 뭐 이런 아주 위험한 그런 대처 방법이죠. 네. 빨리 거기서 한 계단만 올라가면 그 물이 갑자기 아까 말했듯이 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평상시에 왜 그런 데서 피해를 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물이 들어오면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네. 물이 잠긴 곳에는 가급적 들어가지 말고요. 감전 2차 사고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 물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피할 때는 가스나 전기를 반드시 차단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는 이런 식의 어떤 대피 요령. 또 비가 많이 오면 저 네. 시대에는 그 어떤 그 가방을 준비하는데 응급 그런 먹을 것 같은 걸 준비해 놓을 정도로 적극적인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 그 대피의 예.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예. 된다고 봅니다. 뭐 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타월 같은 거로 막으려고 하면 뭐 절대 안 되니까 네네, 그래.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높은 네. 곳으로 일단 가라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앞선 특보 시간에 출연한 전문가께서 반자에 물이 들어왔을 때 앞서 이제 차량하고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문을 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해서 대피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을 좀 열어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물이 좀
열어놔야 나중에 대피할 때라도 대피할 수 있다 이런 그것도 말씀하시던데요. 이제 하나의 요령이 될 수가 예. 있죠. 왜냐하면 문을 열지 못하니까 이미 열어놓는다는 얘기는 자동차 유리창을 열어놓는 예. 거하고 똑같은 뭐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하기 전에 나이 예. 드신 분들께서는 또 친지나 뭐 친인척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 소통을 하고 관심을 갖고 빨리 한시라도 네.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그리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